수열 단원 지금 복습하고 있죠. 자, 5번 문제부터 보면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A1이 마이너스 1이고 A2가 3이다. 뭐 이거 다 알려줬지 뭐, 그치? 자, 병준아, 등차 수열이니까 첫 항이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면 이거 공차가 얼마란 뜻이야? 공차가 4란 뜻이네, 그치? 그러면 첫 항도 알고 공차도 알고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S6 구하라는 얘기죠. S6.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2분의 n 항의 개수 6개 괄호 2a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n-1d죠. n-1d니까 20이 되겠네, 그치? 요렇게. 그러면 6 곱하기 3 곱하기 18 하면 되겠네요. 3 곱하기 18. 그래서 5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차 수열 뭐 공식들만 외우고 있으면 바로 풀리는 문제고. 자, 내려가서 6번 문제는 자, 6번 문제에서는 등차 수열,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인데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6에서 S3을 뺀 게 15라 그랬어. 그러면 민정아, 이 수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S6에서 S3을 뺐다 이런 식을 보면 이게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죠? 맞아요, 그쵸? S6에서 S3을 빼면 이거는 세 항의 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요렇게 세 개의 항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민정아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얘는 얘한테서 공차를 한 번 뺀 거네요, 그쵸? 얘는 얘한테서 공차를 한 번 더한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A5에서 D를 한 번 뺐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는 A5에서 D를 한 번 더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셋이 더해버리면, 요렇게 셋이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D는 사라져버리고 요것들의 합이 뭐가 되냐면 3배의 A5 이렇게 되겠죠, 그죠? 3배의 A5. 근데 그게 민정아 15니까 결국은 A5가 얼마다? 5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A5가 5다. 그럼 우리는 첫째 항이 1이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자, 첫째 항이 1인데 다섯 번째 항이 5예요. 형진아, 첫째 항이 1인데 다섯 번째 항이 5인 등차 수열이야. 그럼 그냥 뭐예요? 그죠? 그냥 1, 2, 3, 4, 5, 6, 7, 8 이런 수열인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일반항이 그냥 n입니다. AN의 일반항이 그냥 n인 거예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인 거니까. 자, 그럼 S9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S9라고 하면 요거는 뭐 시그마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일반항이 간단하게 그냥 요렇게 생기는 기 때문에 S9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9까지 n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지? 뭐 익숙한 걸로 할까? K로 할까요? K는 1부터 9까지 K 그냥 이렇게 생긴 건 있기 때문에 요거는 2분의 9, 1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45,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 문제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한번 풀어봅시다. 7번과 8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우선 7번은요,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한다 그랬죠. 근데 요거를 잘 보니까 bn이라는 애가 등장을 했는데 이 bn이라는 수열은 an들을 두 개를 더해 놓아서 더한 것을 하나의 항으로 갖는 그런 수열이 bn이야, 그죠? 근데 이 bn이라는 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5를 구해라 그랬으니까요. 차근차근 써보면 S5는 이런 거죠. S5는 BN의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인 거니까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 요렇게 이 다섯 개의 합을 이제 S5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호야 이 B1 있잖아, 그지? B1이라고 하는 게 요 식에다가 n자리에 1 넣어야지 B1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다가 1 넣어보면은 요거 얼마 돼요? 요거 1 되고 그 뒤에 거는 2 되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B1이라고 하는 것이 곧 뭐냐면 A1 더하기 A2 이거인 거잖아, 그치?
그럼 같은 방식으로 그럼 B2는 여기다 2 집어넣는 거잖아. 2 집어넣으니까 B2가 뭘 뜻하냐면 A3 더하기 A4 이런 식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에 B5 같은 경우에는 N자리에 5를 집어넣는 거니까 A9 더하기 A10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AN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A1부터 A10까지를 다 더한 그것의 값이 지금 25란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요것의 값이 지금 25란 얘기니까 그러면 이거를 AN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네. 그쵸? 그래서 자 AN에 지금 SN은 이미 사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시그마로 좀 표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AN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근데 병준아 이거는 우리가 등차 수열인 거 알고 있잖아.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뭐라고 써야 될까? 2분의 10괄호 이 끝항으로 할 거요? 2 플러스 맞아 플러스 9D 그치? 9D 요렇게 했을 때 그 값이 지금 25가 나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렇게 지워지면은 얘가 5가 되는 거고 5는 반대쪽에 있는 거 얘가 또 지우면 또 5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9D가 3이 돼가지고 D가 3분의 1이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민정아 네 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쵸? 네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A 플러스 3D잖아요, 그쵸? 근데 A는 얼마고? 1이고 D 값이 방금 3분의 1이었으니까 요 3D도 1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열 문제에서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자기 나름대로 나열을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쭉 나열해보고 이게 뭐고 쓰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파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열을 좀 해보시고 안 될 때는 자 8번 문제로 가서 8번 문제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두 가지씩을 얘기를 해줬는데 보통 등차 수열 그러면 모르는 게 첫 항이랑 공차 두 가지잖아. 근데 식도 지금 두 개 나왔으니까 이 두 개를 잘 연립하면 우리 첫 항이랑 공차 다 나올 것 같네요. 그쵸? 자 그러면 가식은 형진아 뭐라고 써놓으면 좋을까? 그죠? A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첫 항 그 자체고 A12라고 하는 것은 12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11D가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합치면 지금 18이 됩니다. 이런 식이니까 조금 정리하면 2A 플러스 11D가 18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 얻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지호야 그냥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해가지고 10번째 항까지지, 그치? 그럼 요거는 뭐라고 써야 돼요? 2분의 10괄호 소라 아까 등차 수열 합공식 뭐였지? 2A 지금 끝항을 모르니까 2A 플러스 맞아요 9D 그치? 그렇게 하면은 그게 지금 1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2랑 얘랑 지워가지고 5 만들고 5랑 또 얘랑 지우면 24가 될 테니까 그러면 식 이렇게 되겠죠? 2A 플러스 9D가 2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3단원이니? 저야?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D가 지금 그냥 빼면 되잖아요. 두 식을 요렇게 그냥 빼버리면 요렇게 해가지고 빼버리면은 이 D가 마이너스 6이 돼가지고 D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D 값이 마이너스 3. 그럼 D 값이 마이너스 3인 것을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가 마3 집어넣으면은 요게 마이너스 33이니까 넘어가면 51이 되겠네, 그지? 51. 그러면 A는 2분의 51 이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지금 첫 항과 공차가 나왔는데 그럼 그때 SN이 0보다 작아요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 그렇죠? 그럼 또 합공식 쓰는 거야. 또 SN 등차 수열의 합공식 또 쓸게요. 자, 그러면은 또 2분의 한 다음에 자, 요 앞자리가
n이죠. n항까지 합을 구하고 있으니까 n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a 자리니까 51이라고 쓰면 되겠지. 2a 그 다음에 플러스 n-1 d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그래서 조금 정리해보면 2분의 n 한 다음에 요 괄호 안에가 잘 보면 지금 54 빼기 3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근데 거기서 형제나 우리는 이 sn이 0보다 작은 애를 구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요게 sn이니까 요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분모에 있는 2는 의미가 없지. 그죠? 분모에 있는 2는 의미가 없고요. 인수분해가 되어 있긴 한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민정아 지금 2차 부등식인 거잖아 이게. 그지? 근데 2차 부등식에서 지금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답을 찾으면 이거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네 하고 판단하면 될까 안 될까?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분해를 다 해놨잖아. 만약에 민정이한테 뭐 x-1, x-2가 0보다 작아요 이러면 x의 범위가 뭐예요? 그치. 이렇게 판단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부등식은 해가 뭘까? 0부터 18? 그러니까 n값이 0보다 크고 18보다 작다 이렇게? 그럴까봐 얘기하는 거야. 그럴까봐. 여러분 머릿속에 인수분해 한 게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고 0보다 크면 양끝값이고 이렇게 기억하죠? 응? 만약에 민정아 여기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 해가 어떻게 돼? 그지?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이거지. 그지? 근데 그 사이값이다 양끝값이다를 판단할 때 전제 조건이 뭘까요? 전제 조건. 재우야 뭘까요? 재우도 이 방정식의 해가 요거라고 생각하나요? 병준아, 이 부등식의 해가 이건가요? 왜 아닌가요? 플러스가 포인트지. 플러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의 전제 조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민정아, 인수분해 한 게 0보다 크면 아까 민정이 이렇게 말했잖아.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큽니다.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그 전제 조건은 이걸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일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전개해보면은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지. 그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풀려면 먼저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가지고 n 그대로 써놓고 요거 부호 바뀌면서 3으로 나눠져서 n-18 그리고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뒤집어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해는 뭐야 민정아? 그렇지. n이 0보다 작거나 18보다 크다가 진짜 해가 되는 거죠. 그쵸? 맞나요? 2차 부등식 풀 때는 최고차항 양수로 맞추고 푸는 거야 원래. 그지? 이 사이값이다 끝값이다 그게 그래프의 이 방향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기준으로 우리는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판단하면 거꾸로가 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이다 그랬기 때문에 n이 0보다 작다는 필요가 없는 거지. 자연수니까. 그래서 요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 n의 최소값 이런 뜻이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쵸?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A값, D값을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다만 마지막에 2차 부등식을 잘 풀 줄 아느냐 그게 필요한 문제고요. 자 이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9번 보시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다. 지호야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뭐더라? 공식이 뭐지? A 플러스 아니지. 등비 수열인데 A 곱하기
R에 n-1제곱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죠. 근데 공비가 2라 그랬으니까 R 자리에 2 넣어주면 되지. 그럼 여기다 2 넣었어. 자, 요렇게 생긴 일반항을 갖는 등비수열이야. 근데 그 등비수열의 네 번째 항 그랬으니까 n 자리에 4 넣으세요 이런 말이네. 그러면 a 곱하기 2의 3제곱이 되는 거니까 8a가 되겠죠. 8a가 24. 그래서 a는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얘나 3단원 있니? 3단원 프린트 있어? 꺼내보시고.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은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자, 이거는 재우가 한번 해봅시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그랬다, 재우야. 그럼 이 모든 항이 양수라는 조건에서, 그런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게 뭘까? 둘 다 음수라고요? 약 먹었구나. 진짜 감기 심했나 보다. 이게. 모든 항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첫 항도 양수가 돼야 되고요. 공비도 양수가 돼야 돼, 그치? 공비가 음수 왔다 갔다 번갈아 가니까, 그치? 자, 그래서 둘 다 양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항이 4분의 1이고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한 게 5라 그랬어.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 지금 A2, A3, A4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이 지금 4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기준으로 써보자 이거지. 어차피 등비수열인 건 알고 있으니까. 민정아, 이게 4분의 1이면 그 다음 항은 얘한테 공비를 그냥 한번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4분의 1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요거의 다음 항이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지. 공비를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게 지금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이렇게 둘을 더한 게 요렇게 둘이 더한 게 그것이 5가 나옵니다. 이런 뜻이죠. 그쵸? 그러면 양변에다가 4 곱해주면 r제곱 플러스 r은 20 넘어오면 요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4, 5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r값이 4가 되겠네요. 그죠? r값이 4. 그럼 형진아 r값이 4인데 두 번째 항이 4분의 1이잖아. 그럼 첫 번째 항은 뭐였을까? 첫 번째 항은 16분의 1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6분의 1이다. 그러면 병준아 일반항은 그렇지.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냥 여섯 번째 항 찾는 거니까 16분의 1 곱하기 4의 5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16분의 1하고 약분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4의 3제곱만 남겠네요. 그러면 6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또 11번과 12번 두 문제 시간 잠깐 줄 테니까 11번, 12번 한번 풀어봅니다. 뭐 일단 11번 문제는요 계산을 잘 하면 되겠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식을 써보면 A7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아래 6제곱 그 다음에 A6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아래 5제곱 그 다음에 A12는 A 곱하기 아래 11제곱 마이너스 A3은 A 곱하기 아래 제곱 A2는 A 곱하기 R 그 다음에 A10은 A 곱하기 아래 9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약분되는 거 약분시켜보면은 A 하나 지우고 요거 6개 지우면 요거는 5개 남겠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A 하나 지우고 여기 R 2개 지우면 요거 7개 남을 겁니다. 그래서 A 곱하기 R의 10제곱 빼기 A 곱하기 R의 8제곱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침 또 여기서 A9가 1이라 그랬는데 A9가 곧 요 두 번째 항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1이야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 AR의 10제곱은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넘어가서 플러스 1 되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A 곱하기 R의 8제곱이 1이었는데 A 곱하기 R의 10제곱이 3분의 1이니까 요 두 개를 얘를 얘로 나눠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R제곱이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A3이니까 A3은
a 곱하기 r의 제곱이란 말이지. a 곱하기 r의 제곱. 그러면 a 곱하기 r의 제곱을 만들려면 요 놈을 r의 6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얘가 되겠지, 그치? 그죠? 요 놈을 나누기 r의 6제곱을 할 건데, 나누기 r의 6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기 3분의 1의 3제곱과 같네요. 그쵸? 3분의 1의 3제곱과 같고요. 그것은 곱하기 27과 같은 거니까 결국은 1한테 곱하기 27 해주면 얘란 얘기지, 그치? 답은 3번이죠. 뭐 첫항 찾아가지고 계산해도 되고 그냥 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r의 6제곱으로 나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요거의 세제곱으로 나눈다 이런 얘기니까 27을 곱하는 것과 같겠죠. 자, 내려가서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2번은 조금 어려운데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다 잘 읽어보셔야 돼요. A에는 일단 등차 수열, B에는 등비 수열, 그리고 등차 수열 AN의 첫 번째 항과 등비 수열 BN의 두 번째 항이 각각 4로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AN과 BN들을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볼 건데, AN과 BN을 나열해 보는데, 일단 둘 다 그 A1의 첫 번째 항, 여기에 4가 하나 있고요. BN의 두 번째 항, 여기에 4가 하나 있어요. 근데 민정아, AN은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첫 항이 4면 두 번째 항, 공차 아직 모르니까 두 번째 항 뭐라고 쓸까요? 그치, 4 플러스 D. 뭐 그 다음 항은? 그치, 이런 식으로 공차가 이제 한 번씩 더해지면서 쭉 진행되는 요런 수열일 거고요. 4 플러스 4D 뭐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쭉 나갈 거고요. 그리고 재우야, B에는 등비 수열이잖아. 근데 두 번째 항이 4잖아. 그럼 첫 번째 항을 뭐라고 써놓으면 좋을까? 그쵸. R분의 4로 써놓으면 좋겠지, 그치? 하나 거꾸로 돌아온 거니까 공비로 나눠준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4니까 세 번째 항은 뭐예요? 4R이 되는 거고, 네 번째 항은? 그렇지. 그 다음 항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요 수열이 지금 BN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요 문제에 두 수열 A, Bn에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지, 그치? 모든 항이 자연수. 그러면 일단 D라는 값은 뭐 0이거나 아니면 자연수겠죠. 그죠? 네, 그래서 D 값은 0 또는 자연수일 거고, 그리고 여기 BN에서 봤을 때 얘도 지금 자연수가 돼야 돼. 얘도 자연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형진아. 요게 자연수가 되려면 결국 R은 어떤 숫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4의 약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R 값의 후보는 1 아니면 2 아니면 4 요렇게 딱 셋만이 R 값의 후보다. 그죠? 그래야 얘가 자연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치?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 조건으로 가면, 나 조건은 B4와 B5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죠. 요렇게 둘, B4와 B5. 그것이 걔네 둘을 더한 것이 A2와 A3 요렇게 둘이죠. 얘네 둘을 곱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게 나 조건이야. 그래서 나식을 그대로 이제 옮겨서 써보면은, 자, 얘네들을 더해요. 4얼 제곱 플러스 4얼 세제곱. 요거는 얘네들을 곱한 것과 같다 그랬으니까 4 플러스 D, 그 다음에 4 플러스 2D 이렇게 쓸 수 있고, 병준아, 이거 2로 한번 약분할 수 있을까? 그럼 이 좌변은 뭐가 되죠? 우변은요? 전개 안 하고 하면? 그럴까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양변을 2로 나누고 있지. 그럼 너 지금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누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그럴까봐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럴까봐. 응? 지금 이쪽은 얘랑 더해져 있잖아. 그럼 2로 나눈다 그러면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누는 게 맞지? 근데 이쪽은
둘이 곱해져 있잖아. 아니 그러면 이거에도 분모에 2를 깔고 이거에도 분모에 2를 깔면 결과적으로 분모가 얼마인 거야 이거는? 이건 4로 나눈 거야 그러면. 그럼 2로 나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곱해져 있을 때는 두 개의 괄호 중에 몇 개만? 한 개만 2로 나누는 거야 한 개만. 요렇게만 하면 된다고 요렇게만. 그러면 이게 양변을 2로 나눈 모양이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만 2로 나누고 얘는 그대로 쓰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요 4 플러스 D는 건들지 말고 가만히 두시고 얘만 2로 나눠가지고 2 플러스 D 요렇게 쓰면 된다고 그지? 자 그래서 우변은 이렇게 놓을 거고요. 이거 뭐 전개시켜서 넘긴다고 해서 뭐 큰 어떤 뭐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쪽은 저는 또 다른 문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만 그냥 묶지 말고 그냥 합시다. 우리는 이미 R값의 후보가 딱 3개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 돼요. 자 만약에 R값이 1이라면 요 식에서 이제 첫 번째 R값이 1이면 좌변이 4가 되네. 좌변이 4가 되는데 우변이 그럼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또는 0 중에 D값이 있겠니 없겠니? 없죠? 0만 집어넣어도 벌써 4 곱하기 2에서 8 되니까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쵸? 네, 그래서 0 집어넣어도 안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D값이 존재할 수 없지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R값이 2라고 생각해 볼까요? R값이 2일 때 R값이 2면은 좌변이 얼마니? 요게 8되고 그치? 요게 16되니까 24인데 그치? 요건 나올 것 같은데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좌변과 우변을 같게 만드는 D값 보이니? 곱해서 24 되면서 서로 2 차이 나잖아 그치? 몇 곱하기 몇? 6 곱하기 4 그치? 6 곱하기 4 그럼 6 곱하기 4가 되려면 D가 얼마면 돼? D가 2면 되겠네 그치? D가 2 이렇게 나오고요. 뭐 세 번째로 R값이 4일 때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R값이 4면은 이게 얼마예요? 이게 16에 32에다가 32에서 96이니까 100 아니다 16에 32 플러스 이게 64 곱하기 2니까 128 그러니까 160이거든요. 자 좌변이 160 되는 건데 자 160이 서로 2 차이 나는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됩니다. 그죠? 2 차이 나는 두 자연수 중에 곱해서 160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D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결국 결론 R값이 2, D값도 2 요렇게 유일하게 한 가지 경우만 답이 된다. 자 그럼 됐죠? R값 나왔고 D값 나왔으니까 우리는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고 A4 같은 경우에는 A4면은 얘잖아. 요거잖아 요거 그치? 근데 지금 지호야 D값도 2였단 말이죠. 그죠? D값이 2니까 얘 값은 얼마다? D가 2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3이면 요건데 그치? 요건데 R값도 2였죠. R값도 2니까 요거는 8 되겠네 그치? 얘네 둘이 더하면은 답은 18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들을 잘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넘어가서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거 28 왜 풀려있지? 이번에 다른 반 수업할 때 올렸나? 자 13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얘 하나 등비수열의 합공식 한번 불러볼까? R-1분의 A괄호 R에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쓰죠? 근데 지금처럼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지? 반대로 1-R분의로 쓰죠. 그죠? 그럼 지금 1-2분의 1분의 첫항 A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자, 그 값이 지금 SN인데 문제에서는 S4라 그랬죠? S4 한번 써봅시다. S4는 N자리에 4 집어넣은 거니까 분모는 2분의 1 그대로 쓰고요. 자, 분자는 1a괄호 1 마이너스 자 n자리에 4 들어갔습니다. 그럼 16분의 1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2분의 1분의 16분의 15a 그러면 요거 한번 약분시켜주고 8분의 15a
그 값이 1이네. 그치? 공식에다 그대로 n자리에 4 넣어가지고 그 값이 1이다. 그럼 8분의 15a가 1이면은 재우야 a가 얼마니? 15분의 8이. 그치, 역수란 얘기니까 a는 15분의 8, 3번. 그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 합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내려가서 14번 가볼게요. 14번. 자, 14번은 모든 항이 서로 다른 양수. 자, 모든 항이 서로 다른 양수. 양수인 등비수열. 민정아,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우리가 공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모든 항이 서로 다른 양수인 등비수열. 그럼 공비 R은 어떤 숫자일까? 어떤 수? 양수. 양수, 모든 양수가 다 될까? 서로 다른 양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공비의 값으로 쓸 수 없는 수가 누굴까요? 1. 그치? 양수는 양수인데 1은 안 되지. 맞죠? 이 공비가 1 되면은 모든 항이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자, R 값은 1이 아닌 양수.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1이 아닌 양수. 자, 그 다음에 AN이 있고 BN이 있는데 BN은 AN의 짝수 번째 항들만 뽑아서 만든 수열이야. 그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요렇게 일반항을 잡았다면 그러면 재우야 BN은 방금 문제에서 BN이 A, 2N이라 그랬잖아. 이거 뭐라고 써야 돼 그럼? A, R, 음. 2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AN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A, 2N이라 그랬으니까 N이 있던 자리를 2N으로 바꿔라 이 말 아니야? 그럼 지금 재우는 이 식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줬나요? 여기서의 N자리만 그대로 2N으로 바꿔. 그럼 뭐가 붙어야 돼 뒤에? 요거 붙어줘야 돼 이렇게. 요게 맞는 거야. 그죠? 자, 이게 그 BN의 일반항을 나타내는 식이다. 자, 요렇게 AN과 BN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 AN의 첫 항은 A고 AN의 공비가 R이다. 이렇게 잡은 거고요. BN의 경우에는 얘 하나 첫 항을 얼마라고 잡자는 얘기야 지금? A, 2, 제곱 아니 A, 2, 첫 항. A, 네, A요? 아니 그 계단 첫 항이면은 첫 번째 항이니까 n의 1로라는 얘기 아니야? 예, 일반항을 지금 뻔히 써놨잖아. n의 1로 그럼 뭐가 돼? A, R, AR이 첫 항인 거예요. AR. 맞니? 응. AR이 첫 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뭐야 얘하나? 아래 지금 그쵸.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보이지만 AN이라는 수열의 짝수 번째 항만 뽑은 거기 때문에 하나씩 건너뛴 거잖아요. 그죠? 공비는 R의 제곱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SN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그냥 쓰면 되죠.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대로 쓸게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자, BN의 합은 B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TN이라고 그랬어. 요거는 병준아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쵸. 공비가 R제곱이니까 요거 빼기 1분의 첫 항 AR 맞아. R의 2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걸 좀 편하게 쓰려고 위에 첫 항과 공비를 따로 적어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S8은 3T4하고 같습니다 했으니까 지금 여기 써놓은 식을 가지고 이제 요거를 쫙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민정이가 한번 써볼까? 앞에다가 2 붙여놓고 S8이잖아, 그치? S8 뭐라고 써야 될까?
음. 음. 왜 7제곱이죠? 요거 n이에요. n. 아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우변은 지금 3 곱하기 t4야. 자, 앞에 3 붙여놓고 t4를 쓸 건데 분모는 어떻게 해놓으면 좋을까? 이대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야지, 그치? 그래야지 좌변 우변 지울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여기 n 자리에 몇 들어가야 돼 지금? 4 들어가야 돼. 그러면 자 AR 그대로 써놓고 n 자리에 4 들어가니까 이 괄호가 뭐가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에서 지금 지워도 괜찮아. R 값이 1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거 없이 요렇게 지워주고요. 마찬가지로 요 아래 8제곱 마이너스 1, 아래 8제곱 마이너스 1도 지워도 돼요. R이 1이 아니니까 이거 0 아니잖아. 지워도 돼. 그죠? 그리고 A도 하나 지워도 돼. 요렇게. 병준아 이거 지우는 거 괜찮죠?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이쪽에 분모에 R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양변에 R 플러스 1을 곱해주면 2R 플러스 2가 여기는 3R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R 값은 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공비가 2라고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A2 그러면은 아까 일반항이 요거였으니까 자, 공비가 2야. 공비가 2면은 A 곱하기 2니까 2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B2는 자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니까 A 곱하기 얼의 세제곱이죠. A 곱하기 얼의 세제곱. 그런데 얼이 2니까 A 곱하기 2의 세제곱. 그럼 8A가 되겠네요. 8A. 이렇게. 그럼 얘 하나 요거분의 요거니까 답은 4분의 1. 요거분의 요거니까 그죠? 4분의 1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가면 됩니다. 등비수열 합공식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이 문제만 길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이 삼각형 n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금방 표현할 수 있어요. n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풀어보자. 15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는 n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건데 n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보자마자 어떻게 찾아야 될지가 잘 안 보인다면 연습 삼아 요 놈의 넓이를 한번 구한다고 생각해봐요.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 만약에 민정이가 이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면 너는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를 이용해가지고 요 길이를 찾고, 그치? 그러면 이게 높이가 된다면, 이게 밑변이 된다면 당연히 요게 높이가 될 거 아니야, 요게. 근데 이 길이는 얼마로 그냥 고정이야? 무조건 1로 고정이지. 그러면 내가 여기의 길이만 찾을 수 있다면 그 길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그냥 넓이가 나오는 거 아닐까? 그지? 자, 근데 여기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이 Q3라는 점의 좌표는 지금 X좌표는 3이니까 이건 3, 뭐예요? 그냥 모양을 살려 쓸게요. 요따 3 넣어라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2 요게 Y좌표겠지. 맞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그럼 P3의 좌표 요거는 자 역시 X좌표는 3이고 Y좌표는 뭘까? 왜 마이너스죠?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x에 3 넣은 거 이렇게 되겠지. 그럼 민정아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 결국 요 값에서 요 값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뺀 게 그대로 여기 길이가 될 거고 그거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삼각형이 세 번째 삼각형이 아니라 얘가 n번째 삼각형이다라고 생각해봐. 이런 규칙대로 쭉 가면은 n번째 삼각형도 요 비슷한 모양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만 얼마로 그냥 바꿔주면 돼, 요거만 n으로 바꿔주면 그게 n번째 삼각형의 상황 아닌가?
그지? 그렇다면 재우야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의 세제곱이 아니라 여기가 몇 제곱이 되고 n제곱이 되고 그치? 밑에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세제곱이 아니라 n제곱이 되고 이렇게만 바꿔주면 이게 n번째 삼각형이죠. 그죠? 그러면 그때 여기 길이 자, 이 밑변 여기의 길이는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면 되잖아. 그치? 빼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2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게 밑변이고 그럼 병준아 그거에다가 뭐 높이 어차피 1이니까 얼마만 곱하면 넓이가 된다? 2분의 1만 곱하면 넓이가 되지 n번째 삼각형의 넓이 근데 그 n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결국 an은 2분의 1 한번 깔아주시고 요거 그대로 요렇게 그치? 요렇게 들어오면 요게 바로 an이 되겠죠 그쵸? 그럼 2분의 1은 한번 그냥 분배시켜서 씁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놓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1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돼요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an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근데 문제에서 an 말고 bn이라는 녀석으로 이제 bn이라는 녀석을 찾고 싶은데 bn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bn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bn은 1 마이너스 2분의 1 n 플러스 1제곱에서 an을 뭐 해라? 빼라! 빼면 bn이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생각해봐 지금 an이 이렇게 생겼잖아 an 자체에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bn을 우리가 써본다면 bn은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에서 이 위에 줄에 있는 애들을 통째로 빼는 거니까 빼면은 요거 부호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 2분의 1의 4분의 1의 n제곱 그리고 부호 다 바뀌어가지고 요렇게 써질 테니까 자 지저분한 것들이 깔끔하게 없어지죠 요렇게 싹 없어집니다 그치? 그래서 bn은 그냥 요거야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 요렇게 딱 나와 그치? 그럼 얘하나 bn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네 첫 항이 얼마고? 2분의 1 다시 첫 항이 얼마고? 첫 항이면 n에다 1 넣는 거니까 8분의 1이라 그래야 되겠지? 첫 항이 8분의 1이고 공비는 공비가 4분의 1인 그치? 그런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512 S4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S4 구하시면 되겠네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갈게요 1-R분의 첫항 괄호 1-R의 4제곱 요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분모가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면 8분의 6이죠 8분의 6 그러면은 얘 앞에 거랑 지워지면은 6분의 1 되겠죠? 아니 6분의 1 되겠죠 그죠? 분모가 8분의 6이었으니까 자 6분의 1 있고 여기에 1-4분의 1의 4제곱 자 이렇게 생긴 게 지금 S4인데 병준아 여기다 얼마를 곱해라? 512를 곱해라 512면은 2의 몇 제곱이죠? 2의 9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자 512S4 그러면 자 여기다 이제 512를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6분의 512하고 1-4분의 1의 4제곱인데 4분의 1의 4제곱이면 2의 8제곱 분의 1 아닌가요? 이렇게 맞죠? 그죠? 그러면 512하고 6하고 한번 약분하면 요거 3 될 거고 요게 256이 되는데 256이 결국 2의 8제곱입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3분의 1은 앞에다 그냥 두고요 2의 8제곱을 안에다 뿌려버리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선생님 예. 그 AN 구하고 AN 플러스 BN식에다가 넣어서 BN 구한 거예요 잠깐만 근데 뭐라고요? AN 구하고 맞아요 요 식에서 BN이 궁금하니까 AN을 넘겼죠 AN을 넘겨가지고 지금 요렇게 BN을 표현한 거죠 그죠? 자 그럼 2의 8제곱이 256이고 1 뺐으니까 255잖아 그러면 3분의 255 3분의 255는 약분 되죠? 이거 85입니다 그죠? 85
그래서 답이죠 이게 8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문제를 잘 보면 AN을 금방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계산만 잘해주면 BN도 나오고요. 그럼 이 BN 자체가 등비수열이니까 쭉쭉쭉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16번 문제로 가보면 16번 문제는 세 실수 얘네가 이 순서대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형진아, 세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야? 등비중앙이지.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줘야 돼? A의 제곱은 그렇지, 양 옆에 숫자의 곱과 같다. 이게 등비중항이죠. A제곱이 36이니까 뭐 A는 6이겠네. 양수라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죠. 자, 이게 등비중항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밑에 있는 17번 문제로 가서, 자 17번은 예안이가 한번 풀어볼까? 17번은 어떻게 플레이하나? 그냥 해봐요. 그냥 써볼까요 그냥? A3 더하기 A5가 마이너스 6이다.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죠? 2A 플러스 이거 아닌가? 그죠? 그럼 2A 플러스 6D가 마 6이니까 A 플러스 3D가 마 3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지. 그지? 그리고 요 두 번째 식에서 요렇게 등차 수열인데 7, 8, 9번째 항을 더했잖아, 얘나.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A가 A7 플러스 네? 아니 공차 맞대. 공차.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등차 수열이고 세 개 등차 수열 이루는 세 숫자가 더해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공차 중앙에서. 그치, 그러면 이게 A7 같은 경우에는 A8에서 공차를 한번 뺀 거 아니야? 네.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A8에서 공차를 한번 더한 거 아니야? 그지? 결국 좌변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 A3, A8. 그치? A8이 3개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네 셋이 합쳐가지고,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는 3괄호 A 플러스 7D가 될 거고요. 우변은 A 플러스 9D가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쪽은 2A가 될 거고, 21D에서 9D 빼는 거니까 12D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게 0인 거니까 이건 A 플러스 6D가 0입니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재호야, 둘이 연립해가지고 이거에서 이거 빼버릴까? 이렇게 빼버리면 D가 얼마야? D가 1이네요. 그쵸? D가 1. 그래서 D가 1 나오고, D가 1이면 A는 얼마야?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냥 A1 첫 번째 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답이다. 2번. 그죠? 자, 그러면 또 18번과 19번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8번, 19번 해보세요. 자, 18번, 19번 해보겠습니다. 뭐 18번은 우선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에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등차 중앙 그냥 쓰면 되죠. 그래서 8A가 A제곱 플러스 15다 이렇게 풀면은 A 값이 3 아니면 5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럼 A가 3인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수열이 9, 15, B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쵸? 요거 지금 3분의 5 곱한 거니까 또 3분의 5 곱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B 값은 25 나오나요? 그죠? 25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A가 5다 라고 생각하면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수열이 25 곱하기 25, 15 그 다음 B인데 요거 지금 5분의 3 곱한 거니까 여기가 또 한 번 5분의 3 곱하면 되죠. 그럼 B 값은 15 곱하기 5분의 3 9가 되겠네, 그치? 둘이 더하면 34. 지금 18번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숫자가 3개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비중앙 쓰는 게 편하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3개 쭉 나열해 놓고 등비수열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곱하기 3분의 5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다음 항도 곱하기 3분의 5 됐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3개만 나오면 다 등비중항 쓰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지금 이렇게 나열해서 풀 수 있을 때는 나열해서 등비를 이용해서 푸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가서 19번 문제에서는요, AN에 대해서는 등차 수열인데 첫 항과 공차가 모두 3분의 2라 그랬어. 그러면 그냥 3분의 2n 이렇게 생긴 일반항을 갖는 수열이죠, AN은.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요렇게 세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랬는데요, 이 각각각을 계산을 좀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A3이니까 그냥 여기다 3 집어넣어가지고 얘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A4 더하기 A8이니까 여기다 4 집어넣으면은 3분의 8 플러스 3분의 20, 아니 3분의 16, 그럼 더하면은 3분의 24니까 8이네요. 8. 그리고 요거 세 번째 거 있잖아. 요런 거를 볼 때 여기다가 막 2n-2 집어넣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거 같은 간격 아닌가? 같은 간격을 이루고 있는 등차 수열 3개를 더했다. 그럼 그냥 가운데 거가 3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3 곱하기 A2M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 곱하기 A2M. 자, 근데 A2M이라고 하는 거는 N자리에 EM을 넣은 거니까, 자, 3 곱하기 3분의 4M. 그럼 3, 3 지워지면 4M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결국은 얘랑 이렇게 셋이 등비수열 이룬다는 얘기네. 맞니, 이하나? 그럼 6 곱하기 4잖아, 그치? 여기도 곱하기 4네, 이렇게, 그치? 그러면 8에다가 곱하기 4 했으니까 4m, 요게 32가 돼야지. 32, 그래서 4m은 32다. 그럼 m 값은 8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럼 문제에서는 3am을 구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3a8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럼 3 곱하기, 자, a8이면은 3분의 16 이렇게 될 테니까 답은 16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은 오늘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고, 우리가 저번에 질문이 들어왔던 문제가 있어가지고 남은 시간에는 질문 들어왔던 문제를 좀 풀고 마무리를 할게요.